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대이언 멘토 원혁준입니다. 오늘 HD 현대라는 기업 리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HD 현대 같은 경우는 지주회사이죠. 그래서 지주회사인 만큼 자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HD 현대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기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HD 현대 이것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해주시는 점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서치 이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와 주셔가지고 여러 종목들 봐주시면 또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러면 HD현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D현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HD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이죠. 종속회사로 HD 한국, 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삼호중공업 등등등 있는데요. 그래서 HD 현대의 매출은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배당 수익이거나 상표권 수익, 그리고 임대 수익 등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HD현대 같은 경우 인적 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이다 보니까 인적 분할이 무엇인지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HD현대의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케이크를 조각조각 내서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빠른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기업이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운 독립된 회사를 만들고 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 주주 구성은 변하지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HD현대 같은 경우 한국조선해양의 지배력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지분을 조금 더 매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지주회사로의 전환은 지배력 강화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지주회사 전환 같은 경우 경영권 승계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배 구조를 함께 살펴보자고 한다면 HD현대의 지배구조 상당히 복잡하죠. 저도 이 지배구조를 보고 나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너무 머리가 아팠는데요. 아무튼 이게 HD현대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전문 경영인 체제로 권오갑 회장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권오갑. 이 권오갑 회장 지위로 18년도에 현대중공업 지주를 설립을 해서 지주회사 산하에 조선, 건설기계, 에너지 등 3대 핵심 사업을 거느린 구조를 갖추고 나서요. 그리고 19년도에는 조선부문 중간 지주사격으로 한국조선해양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때 원래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었지만 결국 좌처가 되었었고 한국조선해양이 분할되면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을 관리하는 구조로 갔습니다. 2021년도에는 이 건설기계 부분 중간 지주사격으로 현대 제뉴인도 설립을 해서 건설 쪽 지배력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중간 지주사까지 설립을 하면서 경영 효율성을 높였고, 정문준 이사장의 장남 이 정기선 사장이 경영에 합류하면서 3색 경영체제로 전환 준비 중에 있는 상태이죠. 정몽주 이사장이 HD현대 지분을 26.6%, 정기선 사장이 5.26%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부자 합계 30% 넘게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고, 정기선 사장이 경영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권오갑 회장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 정기선 사장 체제로 전환이 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 지주회사의 장점 같은 경우는 지분만 넘겨받는다면 HD현대 그룹 모두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지배 구조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 상속세 문제도 있지만 아직 정기선 사장이 40대로 좀 젊기 때문에 상속이 급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당분간 이 배당을 통해서 상속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나도 배당금은 작년처럼 준다라는 기사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배당 성향이 5배가량 오르면서 주주 가치도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문제점은 상속 재원 문제로 보이고 있죠. 이러한 사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주가적인 측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D현대 주가를 보자라고 한다면 오늘 보합권 근처에서 지금 주가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고가 부근은 0.97% 상승했고 저가 부분은 0.97% 하락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윗꼬리와 아랫꼬리 전부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달린 부분이 지금 20일 이평선과 맞닿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지라인 같은 경우 20일 이평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근데 과거에도 이 부분을 좀 지지해 준 것으로 보아하니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다음 지지라인은 어디일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한다면 저번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이 부분에서 저항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주가는 이것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이제는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만약 여기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다음 지지라인 같은 경우 이 120일 이평선이나 60일 이평선이 될 가능성이 높겠는데, 그렇다면 리스크적인 관리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D현대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좀 넓게 보자라고 한다면은 2017년도 때부터 하락을 하고 있다가 다시금 이 상승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저가 부근을 조금 더 계속적으로 높여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승 시마다 이 차익 실현 매물이나 원금 보존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적으로 이 부분까지는 열려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이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HD현대 여러분들께서 이것만큼은 정말 궁금하다라고 한 점이 있다면은 꼭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